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2024년이 아직 입에 착착 붙지가 않습니다. 어쩌다 실수가 2023년 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 정보가 업로드 되면 알림, 좋아요, 구독 눌러 놓으시고 정보를 받으면 그때그때 잘 응대를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차 하는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여차하는 순간 큰 대박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주말이죠. 연말에 이틀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하락을 하고 아침에 오늘 아시아장이 오픈하면서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황은 저 지켜봐야 되겠다. 오늘 최소한 뉴욕장을 지나봐야 어떤 흐름을 갈 건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체적으로 연초에는 살짝 오릅니다. 살짝 오르기 때문에 참고해서 응대하시고요. 특히 올해는 달러는 하락할 거고 가장 중요한 지렛대를 할 역할을 할 게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미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변화를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2068불 52센터, 1g당 65불 50센터, 66불 50센터, 1kg당 65,004불 41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6만 7천원, 팔 때가 32만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 시세에 관련된 부분은 SVT 실버 그래서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응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미 시장은 휴장했고요. 오늘 아침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1.097,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죠. 달러가 살짝 반등해 올라왔습니다. 골드 실버가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왔고 또 국채 수익률이 올라오면서 달러와 그 골드와 실버 시장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국채 수익률이 3.91입니다. 다시 3.9포인트대로 올라섰다. 연말에 그런 영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도 지금 45,000불대를 찍었습니다. 제가 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연말 정도 되면 46,000불대 도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거의 95% 맞은 것 같아요. 45,000불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95% 확률이면 아주 좋은 확률이죠. 예, 좋은 확률 이상입니다. 95% 이상이죠. 그래서 어쨌든 흐름상 지금 현재 1월 3일 3일 1사분기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그 승인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골드는 연말에 이틀 동안 하락 조정을 받았고 오늘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오늘 아침에 2392불 올랐습니다. 어쨌든 증시나 코인 시장은 상당히 뜨겁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골드 실버는 연말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조정을 좀 받았다. 조정을 받았지만 시장은 상당히 탄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시황 분석보다는 올해 이제 이슈들 시장의 변화가
어떤 부분 때문에 시장의 시황의 변화가 오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지금 경기는 연착륙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월가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정시는 그런 기대감 중에 상승을 계속 랠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미 경기는 상당히 탄탄하죠. 노동시장도 탄탄하고 소비시장도 탄탄하고, 결과적으로 침체가 아니라 연착륙 쪽으로 특히 무게가 많이 실린다. 이제 거기에다가 뭐 1, 4분기나 2, 4분기 금리 인하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나 UBS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가능성이 많다 쪽으로 진단을 했고, JP모건이나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 폭은 네 군데가 제각각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올해 이제 그 변동성이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경기 상황, 경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상황,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거기에다가 미국이 지금 양쪽의 전쟁을 치르면서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화가 됐죠. 거기에다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데, 그 하나 그 변동성의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 채권 시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그 하나의 이 지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체크를 하면서 응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중국 경제 변동성이 계속 지금 여러 가지 뭐 정책을 쓰고 있지만 배경이 무효하는 이런 내용이죠. 어떤 중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교수가 연말에 대담하는 프로그램 나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은 쓰레기보다 못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뭔 얘기냐? 쓰레기면 치우면 되는데 이 아파트 부동산을 치울 수가 없다. 치우는데 돈이 엄청 든다는 거죠. 예, 치울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부동산 리스크가 전국의 경제의 GDP의 25%를 차지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뭐 하나의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25% 완전히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망하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도 지금 부동산이 문제죠. 뭐 이게 회사 이름을 직접 걸으면서 안 되지만 태형건설의 메이저입니다. SBS의 뭐 모체기도 하고, 거기에가 지금 결국은 연말에 워크아웃을 선언을 했죠. 뭐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중국 부동산 문제가 있더라도 이 전 세계 금융으로 엮여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한국은 큰 영향이 없다. 전 세계의 금융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의 부채가 약 80조 위안 정도 된답니다. 80조 위안하고 우리 환율 곱해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예, 천문학적인 이 부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지방정부 부채 부분이 그걸 뭐 합하면 중국 GDP에 거의 뭐 50% 육박한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당히 중국 이 리스크, 부동산 리스크, 지방정부 리스크가 변동성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첫 이스라엘 중앙정부가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첫 이제 금리 인하인데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3월 달에 그 골드만삭스나 UBS에서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 진단하는 게, 고금리로 가면
지금 연말에 짧게 보도되고 지나갔는데 뱅크런 사태입니다. 뱅크런 사태. 제가 작년 내내 이 미국의 뱅크런 사태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뱅크런 사태가 고금리가 계속 더 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최소한 3월달 1, 4분기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맨 먼저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입었죠. 엄청난 그 전쟁 경비를 또 국민이 더 그 세금으로 다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상황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하마스는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뉴스 들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지금 철수를 한다 그러죠. 예. 미국도 항공모함을 다시 백을 시킨다 그러고 그래서 거의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새 초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가 막 총동원해가지고 공격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열받아가지고 막 공격하면서 집속탄도 쏴버리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두 나라는 서로 이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우크라이나 상당히 사면초가 빠져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뭐 미국의 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연말까지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해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한번 더 지원을 했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성은 골드 실버 시황에서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동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결국 무역 전쟁이죠.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비상사태, 뭐 어떻게 보면 준전시 상태가 긴장된 상태가 계속 올해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특히나 이제 올해는 뭐 뉴스에는 50억 인구가 이 투표에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지구의 뭐 인원의 50%는 했는가? 뭐 아마 그럴 겁니다. 올해는 선거의 해죠. 뭐 우리가 4년 전에 미국 선거 때 봐서 알겠지만 물론 그때 코로나 사태 점해가 했지만 난리였죠. 예. 그래서 선거가 특히 이제 올해 저번 대통령 선거 때 큰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했고 지금도 그 상당히 미국 대선에 영향이 거의 박빙이라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뭐 우세하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지금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는 우리 한국도 총선이 있고 지금 영국도 총선이 있고 미국은 대선이 있고 뭐 각 나라 거의 50% 정도가 이 투표에 참여를 하는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뀔 수가 많은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시장의 변동성을 더 폭발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골든 황금세상 채널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길을 열어 놓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서 업로드 되면 빨리 정보는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귀를 기울이고 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골드 실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 이 소개를 해주셔서 2024년도에는 이 황금세상 이 채널을 통해서 받은 정보로 모두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오늘 흐름은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올해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한 해가 될 것이다. 그 중에 거기에 하나의 지렛대 역할, 지표를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은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기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변동성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시기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의 이 경제 문제, 미국의 경제 문제, 뭐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은 연착륙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변화는 무쌍하겠지만 올해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어쨌든 오늘 2024년도 갑진년 첫 영업일입니다. 갑진년 새해 첫 영업일인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캐치하셔서 올해 투자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2024년 1월 2일 화요일 2024년 첫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올해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올해도 성공 투자하셔서 대박 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